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 횡성입니다. 둔내면 웰리힐리 파크가 있는 둔내면인데요. 제가 이 동네에 찾아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컴포즈 커피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봉평에는 이런 브랜드 커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둔내면에는 두 개나 있어요. 컴포즈 커피가. 와, 완전 도시야 도시. 두 번째 깜짝 놀란 점은 이 공매 물건을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공매는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집이 공매로 넘어간 건데요. 그런데 이 공매 물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 집주인이 이 일대 땅을 4억 8천에 샀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이 땅을 33명에게 지분으로 팔았습니다. 총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18억에 팔았습니다. 4억 8천에 사서 18억에 팔았다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공매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하는 2차선 도로이고요. 저 멀리 산꼭대기에 스키장 보이죠? 저기가 웰리힐리 파크예요. 뒤돌아서면 이렇게 컴포즈 커피가 보이고요. 이 길로 진입하는 건데요. 와, 김밥 천국도 있어요. 진짜 도시네 이건. 이렇게 생긴 1차선 도로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래된 농가주택들이 보이고요. 길 왼쪽에 이렇게 목재로 나무로 된 높은 계단이 보이고 그 위에 작은 땅콩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면적이 6.8평으로 농막보다 아주 조금 큽니다. 아담한 집 찾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집은 2019년식으로 경량 철골 구조 판넬집입니다. 집 뒤쪽에 보니까 산이 아주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저기 흙이 보이죠? 계단이 너무 높아서 길 아래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집을 한번 관찰을 해본 거예요. 계단에 이렇게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요. 데크의 상태가 관리를 안 해서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이 현관이 바라보는 방향이 거의 남향인데 이 남쪽에는 창이 없죠. 창은 이렇게 동쪽에 있습니다. 동향 창이 있고 등기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관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창고나 사무실 느낌이 나요. 이런 창고 느낌이 물씬 나는 땅콩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분석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현재 신건으로 2,200만 원인데 이게 마지막까지 유찰되면은 1,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할만하잖아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온비드에서 공매 물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 확인하시고요. 자, 가격이 현재 2,240만 원 정도 되는데 분명히 유찰이 될 것 같아요. 신건인데 입찰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1회차 입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건 세부 정보를 보시면요. 건물은 22.48제곱미터 6.8평 정도 되고 토지는 45.44제곱미터 13평이 조금 넘습니다. 작아요. 그런데 여기 토지를 보니까 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이게 왜 지분으로만 나왔냐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집주인이, 즉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지분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신의 지분만 공매에 나온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되는 질문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콩 전원주택을 낙찰받는다면 토지는 전부 공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인가 성립하지 않을 것인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 있는데 집주인 역시 이 땅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홀로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팔았죠. 그래서 23명의 이 토지 공유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매에서 낙찰이 되면 이 건물
그리고 땅의 일부 지분이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이런 경우에 과연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까?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짝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판결 요지인데요.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콩 전원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많이 유찰되어서 1,1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 공유자들이 철거를 요구하면은 그 철거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건물을 원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나머지 토지 지분을 그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인수한다면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으나 그 비용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제가 이 공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왜 건물은 전체 공매에 포함되었는데 토지는 지분으로 공매에 나왔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등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현재 공매에 나와 있는 토지는 바로 이 땅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를 살펴보니까 원래 이 땅이 어디서 떨어져 나왔냐면 바로 이 땅, 요 위에 있는 이 넓은 땅, 이 넓은 땅에서 이 땅이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원래 땅 주인이 이 땅을 4억 8천에 샀다고 했잖아요. 4억 8천에 산 땅이 바로 이 땅 전체입니다. 이 땅을 4억 8천에 산 거예요. 자, 등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도에 이 땅을 샀는데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 이 땅을 산 땅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부동산 개발과 건설에 관련된 일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 땅을 이렇게 팔았어요. 실거래가를 제가 쫙 붙여봤는데요. 이게 땅을 분할해서 판 게 아니고 이 전체 땅을 그냥 지분으로 조금씩 판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 보니까 이 금액이 18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4억 8천에 사서 18억 2천만 원에 팔고 아직도 자기 땅이 남아 있어요. 와, 이거 되는 장사죠. 부동산 거래, 분양, 건설을 하는 회사이니까 이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사업을 아주 잘하니까. 하지만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이 땅콩 전원주택이 공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체납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 전원주택의 감정가격이 2,200만 원인 걸 보면 아마도 그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8천에 구매한 토지를 18억 이상에 파는 굉장히 투자와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고 공매를 취소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 땅을 4억 8천에 사놓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 하는 약간 배 아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이 공매 물건을 보면서 와, 이렇게 시골 땅 투자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